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윤리위원회에서 보호효능 지속평가 요구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BBC 뉴스 베트남 쪽에서 보시게 되면 윤리위원회 나노코박스 보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타이틀만 보면 또 뭔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19일 오전 윤리위원회가 나노코박스 백신에 대해서 안전 요건은 충족하며 면역 원성 관련되는 부분도 괜찮았는데 이 보호 효과를 평가할 데이터가 없다. 요렇게 지금 서두가 나오죠. 윤리위원회가 이 안전성, 면역 원성 보호 효과 관련되는 부분 세 가지 측면에서 업데이트된 어떤 자료를 요구를 했고, 자, 이 부분들이 이제 9월 14일 날 까지 이제 제출을 좀 해달라. 추가적인 어떤 부분들 3B 관련되는 부분 데이터까지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해서 이제 9월 15일 날 윤리위원회가 모인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건을 이제 처리하려고 했는데, 자, 제출이 15일 날 정오에 되었죠. 그래서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16일도 이제 회의가 할 것 같다 했는데, 현재로 보게 되면 회의가 이제 진행된 게 아니라 18일 날 이제 오후에 이 부분들이 이제 긴급으로 윤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니까 요 기간 동안에는 제출되었던 자료를 업데이트된 자료를 이제 평가를 이제 내부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났죠.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 단기적인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은 만족. 그 다음에 면역원성 관련되는 부분에도 만족. 근데 이제 면역원성과 보호효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현재 임상 연구에서 코로나19 환자 수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데이터가 없다. 요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보호효능 관련되는 부분이 백신 품질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승인된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 측면을 계속 평가할 것을 요청했다. 요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 부분들의 질문이 좀 많으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을 바탕으로 윤리위원회는 3상 중기 임상시험 3A와 3B 중간 데이터를 가지고서 자문위원회에다가 이 인허가 신급 고려를 긴급 사용 승인 관련되는 부분 이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통과를 하고 이제 자문위원회로 넘어갔다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다만 이 나노젠은 계속해서 임상시험을 수용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에 업데이트하라.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 기사만 보면 해석하기 좀 힘들어서 다른 어떤 그 부분의 자료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타이틀은 비슷해요. 나노코박스 백신의 보호 효능을 직접 평가할 데이터가 없다. 근데 여기는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자, 이번에 윤리위원회에서는 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이 더 많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트남 정부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긴급 사용 승인 관련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윤리위원회 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했죠. 왜냐하면 자문위원회에서 이제 업데이트 자료들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뭐 같이 해서 어차피 자문회에 가서 이 부분을 볼 거니까 미리 이제 해서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더 많이 참석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15일날 정오에 이제 자료가 제출되어서 업데이트된 그 부분을 17일에 이제 뭐 청취를 하고 18일에 회의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만장일치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린 겁니다. 결론을. 그래서 안전성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이제 3B 어떤 그 인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 이제 투약은 이제 완료가 최근에 다 됐는데 데이터 뭐 이 정리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5,785명의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가서 단기적인 안전성 그 요건을 지금 충족한다. 이렇게 지금 나왔고요. 면역원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보면 1차 접종 후 42일째, 그러니까 28일 주기로 이제 맞으니까 그 28일 플러스 12, 보통 이제 2주 정도 이때가 가장 이제 데이터가 좀 좋을 때라고 하는데, 42일째에 이제 924개의 검체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 관련되는 부분에서 면역글로불린 G, 중화항체는 직접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 면역글로불린 G가 이제 항체 형성 관련되는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뭐 나노코박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백신들도 이 부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수치, 그 다음에 중화활성 관련되는 검사 통한 어떤 면역 원성, 그 다음에 이제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뭐 알파라든지 우한 이런 변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761개 샘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PRNT 여기 역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했을 때 면역 원성도 상당히 뭐 괜찮았다, 만족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방어력과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노코박스 백신의 후보의 방어를 직접적으로 평가한 데이터가 지금 없다 이거죠. 그래서 승인된 프로토콜에 따라서 보호 효능을 수행해야 된다. 그러면 승인된 프로토콜을 좀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제 임상은 프로토콜을 짜고 프로토콜대로 진행되고 그 결과로 따라서 이제 결과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3단계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자, 1단계는 이제 2020년도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7월 달까지 안전성과 면역 원성을 평가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그 데이터가 좀 괜찮아서 바로 이제 이상이요 2월 달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연구 관련되는 부분보다는 중간에 어떤 이제 데이터가 나오면 승인을 하면서 빠르게 진행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에서도 보면 안전성하고 면역 원성 관련되는 부분, 요것도 보면 이제 연구기간은 내년도 2월달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보호효과 관련되는 부분은 1상 이상에는 없거든요. 3상에 보시게 되면 이 13,000명 관련되는 부분에서 3A하고 3B인데, 여기를 해가지고 이제 안전성, 면역원성, 보호 효능을 평가하는 거랬잖아요. 근데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3A에서는 요것도 3A 그 관련되는 부분은 6월달부터 해가지고 2024년 2월달까지입니다. 주요 목적이 안전성, 면역원성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3A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보호 관련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 WHO나 이런 데 기준으로 데이터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긴급 사용성이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 가지고 WHO 관련되는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는 거죠, 베트남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3B 관련된 데이터를 요구한 거였고, 3B는 이제 12,000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7월 달부터 해 가지고 2020년 2월 달까지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안전선하고 보호 효능을 평가하는 게 주요 목적이니까, 그래서 요 데이터를 넣으라는 것이었고, 연구기간은 이제 7월 달부터 여기니까 직접적인 어떤 데이터들은 이 보호 효능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기서는 좀 더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직접적인 데이터가 이게 없다, 이렇게 이제 뭐 추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저 결과들은 나중에 이제 나올 거니까 승인된 프로토콜에 따라서 보호 효능을 이제 수능해서 나중에 이제 업데이트 해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요구 조건이지 뭔가 다시 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용 백신의 면역 원성에 따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보호 효과를,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지금은 뭐 하냐면 이 면역 원성 관련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호 효과를 추정해가지고 이제 긴급 승인 관련되는 부분은 해서 자문위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관련되는 부분은 없으니까 시간을 기다리니까 면역 원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호 효과를 추정해서 약물과 의약 성분의 이제 등록 증명서 부여를 위한 자문위에서 보내서 이런 부분 과학적 타당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장일치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자문위 전문가들이 많이 왔고 만장일치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문위에서 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직접적인 어떤 데이터들은 연구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 부분들 관련되는 부분은 업데이트를 뭐 하면 되는 거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 롤링 유브 형태니까 요구할 때마다 이제 그 데이터들은 보안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적시에 업데이트 합니다. 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기사를 하나 더 보면 여기는 이제 추가로 이제 다른 기사에 보면 안전성, 면역원성, 보호 효능. 예.
그래서 이제 연구용 그 백신의 면역력에 대한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들은 후보의 보호 효과를 추정해 가지고 이제 긴급 승인 관련되는 부분은 진행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의견이 이렇다. 예. 중간 결과 평가 시점까지 임상 시험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데 동의하고 이거 가지고 이제 긴급 사용 승인 관련되는 부분은 하는 데는 지금 전원이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자문위원회 가서 해서 이제 결론이 난다. 요게 이제 3일 내로 나오니까 사실은 뭐 한국 시간으로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빠르게 이제 보건부에서 긴급 사용 승인 최종적인 어떤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맨 밑에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제 백신의 품질 보증 임상 시험 프로토콜에 따라서 계속 이제 이행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그 관련되는 부분은 시기적절하게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화요일 이전에는 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투자 대응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즐거운 추석 되시고 그리고 이제 무료 카톡방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속 이제 문의가 있으신데요. 참여 코드가 필요하니까 이 전화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참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